하겠습니다. 화이팅. 하나, 둘, 셋. 다음은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먼저 김용록 지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올해 상반기에 이어서 이렇게 국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예산정책협의회를 당 차원에서 다시 개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창 대표님, 박강원 최고위원님,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님, 윤호중 사무총장님, 조정식 정책위 의장님, 전해철 예결위 간사님, 특히 전해철 예결위 간사님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당직자 여러분, 정말 당 차원에서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전남도당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서삼석 위원장님, 장관으로 계시다가 복귀하신 이계호 국회의원님, 이용재 도의회 의장님, 그리고 지역위원장님들께서 함께해 주시고요. 우리 시장군수협의회 최영식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군수님들께서도 이렇게 함께 우리 전라남도의 예산을 많이 확보하겠다는 염원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금년도 국고 예산 많이 정부와 당에서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셔서 8천억 이상 늘어난 6조 8천억 원을 확보를 해서 특히 그동안 밀렸던 SOC 현안 사업들을 중심으로 착실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 프로젝트 예타 면제 사업으로 연도 연력 사업들이 지금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만은 내년도 예산 작업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경전천 전철화 예타 제조사 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꼭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발전의 큰 구심점이 될 한정공대 설립도 당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덕택으로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권의 반대가 있다 했습니다만은 지난 안행이 국정감사 때는 행안위 국정감사 때는 여야 국회의원님들께서도 꼭 앞으로 에너지 신산업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격려를 많이 해 주었습니다. 또 여수 순천 11구 특별법도 우리 지역의 염원입니다. 정기국회에서 꼭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이번 안행이 행안위 국정감사 전라남도 국정감사에 행안위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채익 위원장도 관련 주민 대표들과 면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자유한국당도 협조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전라남도는 지난 7월 12일 대통령님을 모시고 전남 새천년 비전 선포식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미래 비전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여수 목포에서 시작해서 신우주로 향하는 환항의 경제는 전남 블루 이코노미에서 시작된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당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를 드립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저희들 해난 사업들, SOC 사업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전략적으로 전라남도에서 키워야 될 그런 해난 사업들을 중심으로 오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도지사가 12가지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별지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지를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전남도는 의과대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국립의과대학 또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전라남도에 이렇게 설치될 수 있도록 특별히 건의를 드립니다.
또 여수 순천 11구 사건 특별법 제정은 방금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 또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여수 위치는 2022년 아시아 개최 순번이기 때문에 여수에서 유치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과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수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단지에 대해서는 송전선로 구축 방안을 마련을 해서 지원부도 배후단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또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는 한전공대 또 한전에너지 신산업 관련 클러스터의 방사광 가속기가 구축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또 흑산공항 조기 건설, 하이 장산 완도 고흥 등 주요 SOC 국가계획 반영, 경전선 전철화, 무한 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조기 착공, 신소득 유망 국립 아열대 작물 실증센터 조성,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남해안 남북권 해양관광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 영역을 예산을 10억을 확보를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 제가 중점 12가지를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전라남도의 주요한 사업들이 꼭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를 올립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좀 늦게 참석하신 김산 무안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해찬 당 대표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김영록 도지사님과 전라남도 관계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삼덕 도당위원장님과 이용재 도의회의장님, 이계호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지역위원장님들과 단체장님들께도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 가을에는 가을 태풍이 연이어서 올라와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었는데 다행히 전남은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안 흑산면에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해서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복구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피해 복구에 전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 정책 협의를 진행 중인데 상반기는 예산 편성 단계에 반영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하반기는 그걸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제 곧 예결위가 진행이 될 텐데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반기에 여러분들이 요청한 것이 거의 다 반영이 됐죠. 예.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부족한 건 없을 텐데 지금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중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예결위에서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국비가 6조 8천억 원이 반영이 돼서 계속 4년 동안 계속해서 6조 원 확보에 성공을 했습니다. 예산을 알뜰하게 잘 활용하고 전남의 지역 수건 사업을 잘 추진하는데 쓰여지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성과들이 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 사업 시도평가에서 전라남도가 1위를 차지를 했고 지역 축제 종합 만족도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동안 열심히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한전공대를 잘 만드는 것이 앞으로 지역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구심점이 되리라고 봅니다. 울산 공대를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전공대는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특성화된 대학이 이제 될 텐데 아마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에너지를 전문으로 하는 아주 좋은 대학이 되리라고 봅니다. 잘 지금 추진을 해서 특별법도 만들고 설립인가 등 절차를 잘 밟아서 2022년에 개교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삼석 도당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배려해 주신 이해찬 당대표님과 당 지도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록 도지사님과 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늘 고생하시는데 일회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수준 이상으로 배려를 좀 해줍사라는 그런 특단의 부탁을 올립니다. 특히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지역위원장님들 애로사항을 당 지도부가 많이 좀 이렇게 수렴을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님들 의견도 대폭 좀 수용을 해줍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태풍 피해 복구에 여념이 없으신 시장 군수님들께 힘이 되는 우리 당이 됐으면 좋겠다. 도움이 되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과 차단을 위해서 애쓰신 또 지역 지자체에 또 많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재난지역 지정을 함에 있어서 그 기준을 좀 안화해 주셨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시설 피해에 집중되어 있는 재난지역 기준을 농작물 피해도 좀 포함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용재 도의회 의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정책 협의회를 열어주신 우리 이해찬 당대표님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예, 저희 전남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로 열악합니다. 예, 재정잘도 낮고 또 그동안에 그런 SOC 부분들이 많이 낙후되어 있는데 그래도 예산정책 협의를 열어서 이렇게 올 상반기에 또 이어서 이렇게 하반기에 이렇게 예산정책을 열어주는 부분이 저희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 54명의 우리 민주당 전남 도의원들은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또 우리 도민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앞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니 저는 이렇게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박강원 최고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김영록 지사님과 또 윤병태 부지사님, 관계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삼석 도당위원장님과 이계호 의원님, 또 우기종, 주철현, 정기명, 서가번, 신정원, 신승남, 윤재갑 위원장님, 내년에 꼭 국회 오셔서 전남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정책협의회를 할 때마다 회를 거듭할수록 이렇게 내실이 있어지고 사실 말이 점점 줄어든다 이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그만큼 충실하게 의견들을 수렴해서 반영하고 있다 하는 그런 증자가 될 것이고요. 책임 있는 집권당으로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각 지역의 의견을 정말로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잘 소개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같습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블루 이코노미는 전남의 비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활로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지속 가능한 바다나 섬, 하늘, 바람 이런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미래 우리 경제의 활로를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믿고요. 당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남은 2001년부터 대북 교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오셨습니다. 쌀, 양파 보내기라든지 또 자체적으로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을 200억 정도 이렇게 마련을 해서 뒷받침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전남 통일센터에 차질 없는 건립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남의 R&D, 특히 산업기술 R&D 예산이 굉장히 빈약하다. 여태까지 2014년부터 지금까지 375억 원인데 그동안 집행된 산업기술 R&D가 6.8조 원이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0.5%에 그치고 있어서 좀 더 이것도 확충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햇볕 정책이 펴신 햇볕 정책이 이제 환황의 경제를 통해서 전남이 바로 그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했고 또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 아까 말씀하신 한전 또 한전 공대 또 나주 혁신도시 여러 가지 정책들로 구체화돼서 전남이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바탕이 됐다 하는 그런
역사적 경험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뿌린 씨앗들이 한 10년 뒤쯤 결실을 맺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예산을 편성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김준성 군수님 또 김산, 이승옥, 최영식 군수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두관 참 좋은 지방정부 상임위원장님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지난 4월 나주에서 뵙고 6개월 만에 이렇게 국회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최근 연이은 태풍으로 배와 배추 등 전남 지역 농가가 크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남도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리며 피해 복구를 위해 애써주신 김영록 도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전남 발전을 위해 국회에서 너무도 애쓰시는 서삼석 도당위원장님과 이계호 국회의원님, 내년에 국회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함께 해주실 우리 지역위원장님, 지역 현장에서 정말 애써주시는 시장군수님과 이용재 도의회장님을 비롯한 지방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전남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이해찬 대표님, 박강훈 최고위원님, 윤호정 사무총장님, 조정식 정책위원장님 등 당 지도부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남은 상반기 예산정책협의를 통해 6조 7천억 원의 국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난해 정부안 대비 약 6천억 정도 많은 금액입니다. 하반기 예산정책협의를 통해 약 7천억 원을 정해온 것처럼 이번 하반기에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비 6조 원 시대를 연 것에 이어 내년에는 국비 7조 원 시대를 열 수 있기를 기원하며 이를 특별하게 써주실 우리 전해철 외계리 간사님께 각별한 감사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예산정책 예비 이후 전남은 이모빌리티 규제 자유특구 지역으로 지정되어 초소형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는 등 지역경제를 위한 성과도 내고 있고, 김영록 지사님께서 새로운 전남 도약을 위해 청정전남 브루 이코노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계십니다. 청정전남 브루 이코노미를 적극적으로 응원하며 전남의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과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를 위해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며칠 전 국정감사에서 브루 이코노미 프로젝트 사업들이 균특 회계 지방예약 대상 사업이 될 경우 예산 지원에 어려움이 생기는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전남의 경우 지방 소비세율 인상분 대비 교부세 감소분이 커 재정분권이 오히려 전남에 손해를 보도록 만드는 재정분권의 역설을 도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도 재정분권과 관련한 문제들을 강하게 제기한 바가 있는데요. 이러한 재정분권이 전남에 손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윤호중 사무총장님의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네, 윤호중 사무총장입니다. 우선 바쁜 도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먼 길 달려오신 김영록 지사님, 또 이용재 도의회의장님을 비롯한 전남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서삼석 전남도당 위원장님, 이계호 의원님을 비롯한 지역위원장님들께 이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조정식 의장님하고 전해철 간사님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그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신 바와 같이 그 블루 자원을 활용한 전남 블루 이코노미가 우리 그 전남을 일자리 천국으로 만들고 또 국가 균형 발전 사업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당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전남 도민들의 간절한 소망이 뭉쳐서 이루어진 한전공대 설립 계획은 차질 없이 2022년 3월까지 개교될 수 있도록 당과 이 정부가 협력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인사 말씀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정식 정책위 의장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정책위장입니다. 이제 지난 상반기 때 저희가 전남도에 가서 한 차례 했고 오늘은 국회에서 이제 또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지금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에 내년도 전남 지역에 필요한 국비를
담기 위한 저희가 노력하는 과정이었었고, 이번에는 이제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또 추가로 필요한 사안들과 또 여러 정책적 현안들을 같이 또 당과 전남도가 함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일단 지난 상반기 때 개최된 예산정책협의를 통해서 그 내년 정부안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전남도가 그래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일단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금년의 국비가 6조 1천억 원이었었는데 이거에 대비해서 9% 증가한 6조 7천억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우리 전남도가 그 국비 7조 원 시대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또 계속 그 전망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 그리고 그 전남의 새천년 비전에서 가장 중요한 블루 이코노미 사업, 오늘도 이제 블루 이코노미로 이렇게 우리 백그라운드를 했습니다만, 이 블루 이코노미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신규 사업들도 그 내년도 국비에 그 여러 반영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 블루 이코노미 사업이 그 환황의 경제의 시작이자 혁신 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당에서 계속 전폭적으로 함께하겠다는 그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전남도에 필요한 여러 가지 SOC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 SOC와 관계된 인프라가 기존에 많이 취약한 점이 있었지만, 이번에 그 전남도가 요청한 1조 1,229억 원의 SOC 요구액 대비해서 이번 정부 예산안에 거의 한 80% 가량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SOC 예산도 그 나름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 남해안철도 목포 보성 건설 사업의 경우는 그 전남도가 요구한 2,613억 원보다 훨씬 더 많은 4천억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정부 예산 편성 단계에서의 성과는 우선 김영록 지사님께서 워낙 열심히 발로 뛰어주셨고, 또 당에서는 우리 이해찬 대표님께서 특히 전남도의 현안들을 각별하게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두관 참지원 지방정무위원장뿐만 아니라 특히나 우리 전남도당 위원장이신 서삼석 의원님, 작년에 예결을 간사하시면서 그 전남도 예산도 많이 챙기셨고, 정부 예산 편성 단계에서도 그 예결위 이제 위원으로서 같이 계속 그 노력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계호 의원님께서 또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 신분입니다만 또 장관직에 계시면서 계속 신경을 많이 써주셨고, 그래서 함께 다 노력한 그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또 이제 한편 이제 앞으로 또 이번 이제 10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약 한 달 동안 그 내년도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그 정부안에 이번에 또 반영되지 못한 또 사업들이나 또 반영된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또 추가로 좀 더 증액이 필요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그 김현우 지사님께서 얘기하신 그 여순 특별법 제정이나 그 유엔 기후변화 협약 그 총회 여수 유치 문제, 또 그리고 경전선 전철화, 또 무한 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그다음에 공공보건의료대학 등 여러 주요 정책 현안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당이 최대한 그 예산적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해철 예결위 간사님의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예. 국회 또 정부에서 많은 경력을 충분하게 도정에 발휘하고 있는 우리 김영록 지사님, 이용재 의장님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 탁월한 또 지도력을 보이고 있는 서삼석 도당위원장님이 이번에도 역시 예결위에서 열심히 하고 계셔서 많은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이 의원님이나 우리 정기명 위원장님, 또 주철현 위원장님 등 지역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 군수님, 또 강진 군수님, 우리 군수님들도 좋은 군정으로 좋은 평가 받고 계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올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 예산정책협의회 때 저도 확인을 해봤더니 무안국제공항이라든지 또 다도해권 해양관광개발계획, 남해안철도 등등에 대해서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 예산정책협의회 이제 오늘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대 어느 때와 좀 틀립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많은 것들이 반영이 될 뿐만이 아니고 그 반영이 일방적인 아닌
협의에서 하고 있는 것이 역대 어느 예산 정책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전 당대표님 취임 이후로 저희 당이 정책 정당을 하고 특히 그 정책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중앙당과 지방정부가 훨씬 긴밀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 취지에 의해서 사실 이렇게 하반기에도 17번 계속 하기가 쉽지 않은데 한 회의 하나하나를 실질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그게 바로 우리 당이 나간 정책 정당의 바람직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2일 날 이제 시정연설 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나오신 중요한 말씀, 필요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잘 살펴서 이미 반영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어하고 관철하도록 하고 또 오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실천하도록 하는데 다만 이미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무 어려운 숙제들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또 충분하게 말씀도 해주시고 선택과 집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지역에서 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셔서 아시다시피 이번 예산은 확장적 재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둔화되고 있고 또 일본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에 의해서 여느 때보다도 재정의 역할을 중요하게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재정 건전성이나 또 그 확장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얼마 전에 폴 크루그만 석학이죠. 대한민국이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아세안 거시경제조사기구인 암노에서도 대한민국이야말로 재정의 확대,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을 뿐만이 아니고 지난 10월 8일에는 IMF 신임 총재가 대한민국을 찍어서 대한민국, 독일, 네덜란드 이 3개국의 확장이 세계 경기 부양에도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도 해주시고 홍보도 해주시면 문재인 정부 3년차 제대로 된 혁신 성장 포함해서 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